쉽게 아파트처럼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이 되고요. 엑셀 정리하시면 이런 분들이 사실 구입이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좋은 매물이 바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계약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극상인데요. 별 5개, 별 5개. 안녕하세요. 빌딩 수도방의 빌런입니다. 요즘에 저희 회사로 매선 문의를 많은 분들이 좀 주시고 있는데요. 건물 매입하면서 첫 번째로 진입하시는 분들 많아졌고, 또 첫 번째로 매입을 하시려고 고려하시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모두가 그냥 가격만 맞으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액대별 매입 난이도, 또 금액대별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지역별 호재나 여러 가지 이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에 따른 상황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상업용 꼬마 빌딩은 이와 다르게 뭐 평수도 고려되고요, 대지의 모양, 필지의 모양, 방향, 형태, 필지의 종류, 고려할 사항들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파트처럼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축구나 야구를 보셔도 축구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축구 리그가 아니고, 야구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야구 리그가 아니잖아요. KBO에서 뛰던 선수가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일본 리그로 뛸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메이저 리그로 뛰고, 이런 것처럼 그룹마다 기대하는 영향도 다르고 기대하는 기대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건물의 리스크가 각 리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당 건물 리그에 뛰어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관적인 부분이니까요.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리그를 5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10억에서 50억 사이, 두 번째는 50억에서 100억 사이, 그 다음은 100억에서 150억, 네 번째는 150억에서 200억, 마지막은 200억 이상. 이렇게 5가지로 리그를 나눴는데요. 각 리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생각하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리그라고 하면 200억 이상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에쿼티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부터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일단 200억 이상을 보시는 매수자분들이 되게 한정적이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금액대를 매입을 하실 때 어지간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건물을 사시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뭐 로데오나 연무장, 한남동 등 이제 A급 매물들이 즐비한 곳, 이런 것들에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이미 큰 길이나 대지도 크기 때문에 이미 상권 분석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이 많이 적다는 점, 또 제대로 된 도산대로, 강남대로, 뭐 언주로, 봉은사로 뭐 이렇게 상업지 건물들을 매입을 하려면은 그래도 200억으로는 좀 부족하고, 뭐 500억, 뭐 많게는 700억 이상 가능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물건들이야말로 정말 뭐 다 아시는 물건들이고 큰 길에 있다 보니까 누구나 실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낮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황금성이죠. 똑같은 길이더라도 이제 금액이 낮다거나 낮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뭐 3, 400억 사이에 있는 강남대로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물건들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익낀 매물이라고 해서 뭐 조금 필지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뒤로 씹백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애매한 포지션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 수익률도 상업지 같은 경우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대로변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아무래도 이면보다는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수익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00억대로 대로변을 보신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대로변이 아닌 뭐 이면지역이나 뭐 일반적인 투자하는 때 200억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이 없고, 또 이미 입증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역 있는 사이트의 물건이고 하다 보니까 200억 이상은 저는 난이도가 제일 낮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난이도 중급으로 올라갈 건데요. 중급은 이제 200억 바로 밑에 있는 150억에서 200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쿼티는 45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200억대랑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데요. 로데오나 연무장, 한남동 이제 메인 상권에 가능은 하죠. 150억이면, 200억이면. 근데 이제 명도가 안 되거나 완전 A급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도가 가능한 대신에 시세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명도가 안 되면 시세보다 좀 낮게 나와 있는 매물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수익률 밸런스나 추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조금은 수익률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환금을 할 때는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도 마찬가지로 뭐 상권에 대한 인지나 뭐 주변 파악 시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물건의 본인 스스로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요거는 뭐 접근하실 수 있거나 큰 고민 없이도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가격이 낮아지는데요. 이제 100억에서 150억. 요것도 약간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급이랑 중상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A급 매물들하고 사실 여기랑 연동되지만 여기에 핵심 상권을 사기는 어려워요. 100억에서 150억으로. 이 금액대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이 핵심 상권의 이면에 떨어져 있는 건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핵심 상권 내에서 입지가 떨어진다는 매물이라는 소리는 같은 사이트에는 있지만 다른 대기 수요가 봤을 때는 우선적이진 않은 거죠. 똑같이 여러분이 이 매입을 하실 때 심정과 동일하실 거예요. 핵심은 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라. 그래서 이면으로 보자. 이렇게 보시는 본인이 매입을 하실 때의 마음과 내 물건을 받아주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고민을 꼭 한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따지면요, 뭐 150억 로얄동 로얄층 물건이랑 그거보다는 조금 평수가 작은 로얄동 로얄층의 100억 사이 물건의 사이에 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공실 리스크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강남 이면도로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뭐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또 그래서 조금 더 공부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공실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초역세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사무실 수요나 뭐 프랜차이즈나 식당적인 어쨌든 상권에 대한 형성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더 에쿼티 대비 이 리그가 조금 그래도 업사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꼭 분석과 공부를 하셔서 좋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을 메인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을 보시는 분들이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될 상황도 많고 고민해야 할 상황도 많고 또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걸 보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이 있냐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선택의 폭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금액대에는 건물을 매입하셔가지고 업사이징하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할 수도 있고 대수선 이런 부분을 통하셔가지고 투자 금액을 더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난 신축으로 아예 가고 싶다. 그래서 더 큰 위에 단계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난 안전하게 대출을 조금 더 줄여서 가져가 보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금액대에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입지, 두 번째가 공부, 세 번째도 분석. 꼭 입지랑 분석 공부는 하시고 이 리그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난이도 상입니다. 50억에서 100억 사이입니다. 금액이 내려올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에쿼티는 한 15억에서 30억 정도면 진입 가능하시고요. 가장 수요가 많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는 실질적인 리그입니다.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고려하시는 가격대죠. 초보자와 어느 정도 중급 레벨 그리고 고수도 있고 모든 올레인지 플레이어들이 뛰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가격대 판단이 좀 쉽지가 않고요. 또 초보자라면 물건을 보는 눈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 가격대에 특히 강남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면 골목이냐 공실이냐 이런 것들도 보실 텐데 뭐 이런 부분을 보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금액대의 강남으로 접근하신다 라고 하시면 평당가가 조금 높더라도
또 대지 면적이나 토지 면적이 조금 줄더라도 최대한 상급지에 붙어 있는 아니면 역세권에 붙어 있는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 해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그런 고수들과의 싸움에서 가질 수 있는 건 입지밖에 없거든요. 판단을 하실 때 잘 판단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입지를 보셔서 이 금액대를 보시고, 제가 난이도 상으로 뽑은 만큼 공부나 또 다른 사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래요. 50억인데 사실 이게 50억인지 60억인지 70억인지 이거에 대한 감이 사실상 얻기가 좀 어려운 리그다 보니까 꼭 이 리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2번, 3번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극상인데요. 별 5개, 별 5개. 10억부터 50억 사이입니다. 에쿼티는 3억에서 5억부터 가능하고요. 사실 요즘에 토호제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좀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문의도 많고요. 그래서 건물을 조금 쉽게 보시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야말로 정말 무림 고수들이나 성공하는 진짜 꼬마 빌딩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금액이랑도 좀 많이 겹치고요. 또 이제 아파트 규제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이 쉽게 눈을 돌려서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가볍다는 이유로 또 아파트랑 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보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매입을 하시게 되면 정말 나중에 수익성은 뭐 둘째 치고 현금이 모두 어려워서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는 2, 3년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년이 아니라 정말 장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하면 진입하면 안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입지가 좋고 또 이제 평당가가 높아도 임차가 쉬운 지역이 있는 정말 조그만 빌딩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또 수익률도 받쳐준다. 그럼 이런 건 또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또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50억대에 진입을 보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더욱이나 30억 미만인 경우는 정말 꼭꼭꼭 분석을 통하셔가지고 다음에 들어올 매수인의 마음까지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얼마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환금할 수 있는지, 다음 리그로 50억, 100억대로 진입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5가지 이번에 리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각 리그별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 있긴 하지만 무조건 입지죠. 계속 말씀드린 건 입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있다고 해서 금액을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금액대별로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난이도라고 하는 건 매입하는 과정의 난이도도 있고 매도하는 과정의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에쿼티는 대출 비율은 보통 70%를 말씀을 드려요. 뭐 차주나 직종에 따라 많게는 뭐 9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란 사실상 현재 금리가 너무 변동이 심하고 또 추후에 그 이자 리스크로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천드리는 대출 비율은 뭐 50에서 뭐 조금 있으면 60 정도 비율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다 라고 하는 게 70% 이내에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인 케이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자금이 준비될 예정인데 정말 급매로 나와서 이건 무조건 빨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먼저 잔금도 치러줘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잡으시고 또 현금 흐름이 좀 개선이 돼서 그 대출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먼저 잡으시고 대출도 일시키시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괜찮으셨을 때 그 대출 비율을 낮추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50에서 60, 공격적인 건 70, 그 예외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대출 비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 몇십억을 이렇게 한 번에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요즘에 소액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예전 불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한 리그씩 경험을 해보시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본인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나 뭐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뭐 100억대부터 바로 진입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은 이제 한번 50억대나 이런 데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 리그로 가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뭐 매일 임장 다니고 매번 공부하시고 또 많은 중개사분들로부터 이제 매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 그걸 막 엑셀 정리하시면 이런 분들이 사실 구입이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엑셀에만 정리를 하시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까지 상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상권에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상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권을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디테일하게 임장도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에쿼티도 바로 준비를 하셔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거기에서 마무리를 지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을 보셔야죠.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매물을 보시면서 이건 좋다, 틀렸다,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체크하시면서 또 이제 좋은 매물이 바로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계약금 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준비를 좀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좋지. 뭐 나는 50억대로 물건을 볼 거야. 그러니까 50억대의 서울 전적의 물건을 보겠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신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금액과 어느 정도 평당가의 어느 정도의 입지를 보셨을 때 그게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먼저 상권 분석하시고 사이트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예상하는 평당가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승부를 보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사실 앉아서 집에서 매일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의 큰 학습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경험을 한 게 설마 그 실패로 끝난다고 해도 사실 다음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집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은 비딩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매입에 많은 이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해서 수백억, 뭐 수십억의 이익이 난다면 뭐 누구나 쉽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경험에 대한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 어느 중개사가 처음부터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큰 수익이 될 거다 라고 하시는 거는 한 번은 의심하고 체크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금액대별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매입을 하실 때 고민되는 사항들을 한번 주제를 가지고 와서 다양하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크부동산 부사장 빌런이었습니다.